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가계부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계부 모임이라고 해서 같이 가계부를 작성하고 꿀팁이라든지 앱테크 같은 관련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고 했었던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임은 5기를 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작성하던 가계부도 같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스프레드시트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가계부 관련된 들을 조금 노출을 하다 보니까 제 가계부 폼이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소소한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처음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줌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영상을 편집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가계부 양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자리방 채널을 구독하신 화면 캡처본을 저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한날 취합을 해서 가계부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가계부 정산을 할 예정이에요. 저랑 같이 저와 같은 폼으로 가계부 작성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잣돈이 아직 많이 모이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소비의 통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계부 쓰시면 정말 좋지만 사실 그걸 매일매일 쓰는 걸 습관화까지 하는 데에는 좀 시간도 걸리고 인내심도 좀 필요하거든요.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마감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번 기회에 가계부를 새롭게 작성해보시는 걸 목표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벽한 폼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쓰기 쉽고 간편하고 심플한 것,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스프레드시트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함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담겨져 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수정하실 수 있는 방법 영상 안에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메리트를 알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가계부 모임이라서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환경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사실 PC를 회사에서 말고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집에 그냥 뭐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시거나 노트북마저도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뭐 처리를 다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성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PC 어떤 환경에서 접속을 해도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그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2년부터 가계부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진짜 가계부를 공책 같은 데다 수기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게 많아지다 보면은 제가 벌써 예를 들어서 10년을 가계부 썼다고 하면 10년치의 가계부 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 다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엑셀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PC를 꼭 켜고 열어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좀 데이터의 유실이라던가 보안 같은 거, 보안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이 4기잖아요. 1기 때는 제가 엑셀 가계부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지금과 똑같은 폼을 엑셀로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사용률이 저조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니까. PC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PC가 없어서 오늘은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수기 가계부 써서 올릴게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스프레드시트 제가 원래 쓰던 걸로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게 자유로운 구성이라든지 보관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하죠. 보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제가 구글이라는 서비스에 브라우저에 로그인만 하게 되면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유지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과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지보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나만의 가계부를 만드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작성을 그냥 뭐 금액을 딱 적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저장이 돼요. 보통 우리가 막 문서 작성을 막 하다가 저장을 안 누르고 갑자기 컴퓨터 다운되는 경우에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되게 좋은 기능은 공유 기능이 있어요. 제가 첫날에 저희 모임에 들어오셨을 때 가계부 공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링크로 드렸죠. 링크로 들었는데 그냥 그 가계부가 나의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됐잖아요. 각자가 지금 그래서 제 가계부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공유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서 남편이랑 가계부 공유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링크를 드리면 남편이 나랑 같이 볼 수도 있고,
같이 기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정 권한 같은 걸 주게 되면 각자 하나의 폼을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 회사 팀 내에서도 같은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서 각자가 필요한 부분에 작성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걸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 그다음 구글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구글이 또 좋은 점이 굉장히 간결해요. 이 UI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기능만 딱 보기 좋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확장성, 연동성이 뛰어난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공유 기능도 있었지만 복사 기능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가계부 되게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시트 하나로 밑에 탭 추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1년 12달을 하나의 파일에 다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일을 막 계속 생성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엑셀이랑 비슷한 거죠. 네, 밑에 탭 추가를 하시면 연간 가계부를 하나의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만 되게 쉬운 것만 저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파일에서 파일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파일에 있고요. 그다음 삽입, 서식, 폰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 그다음 뭐 색칠하기, 뭐 칸 이렇게 줄긋기라던가 정렬이라던가 여기 끝에 함수는 이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표시 해드린 것들을 거의 주로 이용하고, 다른 것들은 거의 뭐 건드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자세히 조금 더 보시면, 파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유라든지, 뭐 새로운 문서를 열 때, 그 다음에 뭐 사본을 만들거나, 뭐 다운로드 하거나, 어떤 이런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다 파일이라는 이쪽 메뉴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엑셀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엑셀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삽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행삽입, 뭐 열삽입, 뭐 삭제라던가 뭐 이미지 삽입 같은 거라든지 함수도 이쪽 부분에 존재는 하는데 이쪽에 눈에 띄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 빠져있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식에서도 숫자를 이용하는데 숫자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통화 부분과 이제 밑에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 W 기호가 붙게 돼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드린 양식에는 아마 이제 W 기호가 빠진 그냥 점만 찍혀 있는 이 부분을 저는 좀 자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면, 제가 혹시 폼을 드렸지만 폼에 이 함수 같은 게 잘못 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함수가 빠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유지 보수를 하시거나 할 때 이쪽 부분을 참고해서 이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다시 교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텍스트와 관련된 이쪽 기능 같은 거 보시면 이쪽에 뭐 테두리 치는 거라던가 뭐 셀 병합, 이거 다 엑셀이랑 다 똑같죠. 뭐 맞춤 기능 있는데 그런 거랑 세로 맞춤. 네. 처음 딱 원래 스프레드시트를 열게 되면 위쪽 맞춤이 아니라 이 아래쪽 맞춤이 기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 형태로 맞춰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끝에 보시면 함수가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수를 진짜 못 다루거든요. 함수에서 할 줄 아는 게 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능만 이용해도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를 다루지 못해서 가계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쉬운 기능만 알고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계부를 더 잘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되게 화려하면 좋겠지만 사실 화려한 가계부는 또 그거에 맞춰서 뭔가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그냥 심플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취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썬 기능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거는 이걸 활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제공드리거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탭 옵션에 보시면 아까 제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가계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시트 탭 옵션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 복사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시트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달이 8월이잖아요. 그럼 제가 8월 시트를 제가 생성을 해서 드렸는데 8월을 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9월이 됐을 때 그 시트를 그대로 해당 이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옆으로 8월 복사 이런 식으로 생성이 바로 옆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9월이라고 날짜를 바꿔주시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게 되면 9월 가계부로 다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사 같은 경우에는 새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기존에 또 가지고 계시던 다른 스프레드시트가 있으면 거기에 이 슬라이드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유용하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스프레드시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거 하나를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기존 스프레드시트가 만약에 탭이 5개가 이미 있었던 스프레드시트에 내가 거기에 6번째로 추가하고 싶다 하면 그걸 누르게 되면 6번째 탭으로 이 해당 시트가 옮겨지게 되는 그런 유용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재드린 것처럼 달이 바뀔 때 지난 가계부를 복사해서 생성하신 후에 수식 부분은 이미 다 걸려 있으니까 수식 빼시고 나머지 부분만 삭제하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옵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복사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8월 똑같이 드렸던 8월 탭을 만약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옆으로 지금 바로 생겼죠. 8월에 4번으로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9월 이렇게 하시고 안에도 뭐 이런 식으로 9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계부 특징은 보통은 이제 가계부를 쓰실 때 이번 달 1일이 만약에 수요일이다 하면은 아마 앞칸을 다 비워두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가계부 특징은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1일을 맨 처음으로 뺐어요. 정산하는 저희가 주차별로 정산하는 게 무조건 그 달과 상관없이 7일, 14일, 20일, 28일 이렇게 7의 배수가 그냥 정산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8월이 됐다고 9월이 됐다고 10월이 됐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꽉꽉 채워서 하고 있고 오히려 뒤쪽이 이렇게 비어 있다.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되면 일자는 그대로 두시고 이 요일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식 쳐진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9월달 이런 식으로 가계부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산 탭은 제가 2번째 탭에 넣어놨고 정산도 똑같이 9월 가계부 복사하셨으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9월달 거 하실 때. 그럼 이제 9월에 정산이 지금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고 이쪽 탭에 한번 넣어봤고요.